빵빵 타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수익 내고 싶은 승객분들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매일경제TV의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우리는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을 네. 해보지만 시장은 좀 아쉽거든요. 이게 좀 오를만 하면 또 다시 내려가고 이러니까 좀 걱정이 많은데 뭔가 맞습니다. 탈피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사실상 이 꽉 막힌 도로를 탈피하려면 사실상 보통 차가 막혔을 때는 이제 사고 차량이 발생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네. 사고 차량이 말끔하게 치워져야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에 족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투세 관련해서 이제 시행, 이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도 이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만 했지 실적으로 유예를 하는 건지 아니면 유예를 하면 얼마큼 하는 건지 아니면 폐지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발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들이 시장의 어떤 하락을 좀 키우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미 바로 미선물은 하루 만에 0.5% 정도 지금 시간에서 상승을 선물에서 상승 흐름 놔주기도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니케이도 안정적인 점을 놓고 봤을 때 어차피 국채금리 상승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미국 경기 둔화가 아니라 트럼프 지지율의 상승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시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상승할 만한 어떤 조건들을 다 갖췄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의 호실적들, 대표 기업들의 호실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상승에 발목 잡고 있는 그 요인만 좀 해소되면요 빠른 시일 내에 키 맞추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때일수록 버스 타고 싶다. 네. 나 버스 태워줄 사람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김준호 기사님의 버스 굉장히 잘 운행해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실적과 2차 전지 합쳐서 관련된 버스 두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LNF 그리고 나라 M&D 둘 다 하루 만에 목표가를 달성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기대하는 언론이나 여론은 거의 없었어요. 네, 저 혼자 거의 맞아요. 유일하게 테슬라 실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다. GM 실적만 봐도 사실 전기차의 꼴등 기업인 GM도 전기차 쪽에 손익분기점이 거의 근접했다라면 선도 기업의 테슬라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3분기 인도량만 본다고 하더라도 제 기준으로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성과 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일 딱 이제 테슬라 관련된 수혜 종목 딱 두 종목을 연이어서 말씀드렸는데 둘 다 이제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LNF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원고를 1시 전에 보내요. 근데 1시 전에 보냈는데 1시간 동안 좀 상승했던 부분이 있어서 목표가는 돌파했지만 수익률이 5%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봐보도록 하겠고 오늘 시장 여파로 이제 갭이 떴다가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게 기회다. LNF는 사실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 봅니다. 그래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의미가 있었던 게 결국 전기차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고 3분기에 확실히 바닥을 달았다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냐 다음 주에 가냐 다다음 주에 가냐의 차이인 거지 실적으로 LNF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목표가를 하루 만에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만 5천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도 9만 원으로 상향 유치하면서 봐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테슬라 관련해서 잡아주셨던 이 안목이 탁월했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두 가지 수익버스 모두 탑승하고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워낙 좀 당 대응이 어려운 만큼 꼼꼼하게 가격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한 종목 더 있어요. 나라 MMD 어제 소개드렸던 거고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바로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네. 1차 목표가 5,600원은 도달을 했고 그래서 2차 목표가로 6,150원으로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도 5,000원으로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라 M&D는 2차 목표가 6,150원 또 체크를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탑승해서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의 수익버스는 어디서 또 수익의 힌트를 찾으셨을까요? 바로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수익버스 노선 어떻게 갑니까? 네, 첫 번째 버스는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마을버스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또 하루 만에 두 가지 버스가 모두 수익 난 만큼 이번 초록버스도 혹시 하루 만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하루는 아니어도 최소한 일주일 안에 그래도 우리가 한번 승부를 봐볼 수 있는 시장만 좀 정상화주고 시장만 좀 도와준다면 충분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가져봤어요. 네, 너무 궁금한데요. 어떤 마을들 준비돼 있죠? 네, 아무래도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가 앞으로의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다라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가장 체크해야 될 사안들 그 마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버 트럭 흑자 전환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 2
보급형 모델 내년 상반기 출시 마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진 회복, 드디어 전기차의 어떤 마진이 회복되고 있는 마을로 떠날 수 있는데 오늘 갈 마을은요. ESS 매출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방송 못 보셔서 어제 수익버스 못 타신 분들은 네. 오늘이라도 꼭 탑승하셔야겠네요. ESS 마을로 떠나보겠고요. 번호로 힌트 주실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떠날 버스 번호는요. 바로 17832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178320번 버스. 이 버스 어떤 버스인가요? 바로 서진 시스템이라는 버스를 오늘 첫 번째 버스로 한번 끌고 와 봤는데 일단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뭐 5G 관련된 사업, 또 반도체 장비 기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최근에는 ESS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ESS 쪽에 매출이 급부상하면서 원래 ESS 사업부만 따로 분할해서 인적 분할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합병을 하면서 서진 시스템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력 사업이 ESS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저는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를 면밀히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급형 모델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사이버 트럭에서 드디어 흑자 전환이 시작됐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 매출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3분기 만에 전년도 매출을 이미 초과한 상태이다 보니까 올해 ESS 특히 4분기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높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 배치가 2024년도 전년도기 대비해서 2배 이상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2025년도에 ESS 매출은 더욱더 가파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지금 갖고 있는 전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의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약간 뒤늦게 ESS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글로벌 1위 플루언스 에너지를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급속도로 ESS 관련된 매출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5G 장비 관련된 종목으로도 묶이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ESS 관련해서 한중 NCS와 함께 가장 대표 종목으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미 지역 또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도 ESS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ESS가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의 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서진 시스템을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왔습니다. 네, ESS 대장주로 강하게 떠오르고 있는 서진 시스템 지금 탑승하실 기회인 것 같네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올라타는데 가격은 그럼 어떻게 보나요? 네, 일단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31,0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23,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31,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어제는 하루 만에 갔고 네. 이번에는 일주일 안에 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수익 버스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버스는 어떤 색깔 버스인가요? 시장이 좀 안 좋을수록 돌아가라라는 말대로 좀 멀리 갈 수 있는 광역버스, 빨간 버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아까는 또 빠르게 가는 초록 네. 버스였는데 이번에는 천천히 장기적으로 보는 빨간색 버스 탑승해 보겠습니다. 마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마을은 오늘 이벤트 마을, 금일 이벤트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에 테슬라 실적 발표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고 잠시 후에 발표되는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는데 또 하나 한국과 폴란드 정상회담 결과가 잠시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폴 정상회담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벤트가 잔뜩 열려있는 마을들 4가지 준비해 주셨고요. 그중에서 한폴 정상회담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로 힌트 주신다면요? 네, 두 번째 버스 번호는요. 13066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네, 130660번 버스. 이 버스는 어떤 버스입니까? 바로 한전산업이라는 버스인데 사실 이제 원전 쪽으로 여러분들이 친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한전산업이 팀 코리아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그래도 탄력도 면에선 한전기술과 한전 KPS보다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됩니다. 그래서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또 그리고 한국과 폴란드가 지금 10년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지 10년이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방산이라든지 원전 또 그리고 교통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다양한 어떤 협의안을 구체화한다라는 계획이다 보니까 잠시 후에 또는 장중 또는 장 끝나자마자 이 한국과 폴란드 정상회담 결과들이 계속해서 속보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거는 방산도 있지만 원전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최근에 소형 모듈 원자로 사기 관련해서 11차 정기본에 포함한다라는 얘기도 나와줬고요.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서 원전 쪽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제 우리 한국수력 원자력이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또 중동 국가까지 추가 원전 수주를 따냈을 때 가장 탄력도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은
한전 산업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또 이제 한전이 41조 규모의 인리, 또 자바와 수마트라 송전망 연결 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41조 규모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본계약 체결한다고 했을 때도 가장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고 또 ESS 관련된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매출 성장도 기대된다는 관점에서 한전산업을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결과가 발표되는 한국과 폴란드 정상회담 관련해서 오늘은 이렇게 한전산업버스 올라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가격 전력도 체크해 봐야겠죠. 얼마까지 노려볼까요? 네, 일단 뭐 한전산업은 기간 조정은 충분히 끝마쳐가는 단계가 아닌가. 그리고 원전 쪽에 약간의 어떤 훈풍이 좀 불고 있는 모습이고요.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현재가에 과감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4,8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1,4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4,8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1,400원으로 또 지정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또 빠르게 달려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는 기사님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전에 제가 2차전지 관련해서 테슬라의 실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다고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2차전지의 전략과 또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저는 2차전지 섹터가 시장의 어떤 상승을 주도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과 시장 주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너무나도 어려운 장 안에서도 2차 전지 관련해서 너무나도 인사이트 있게 잘 봐주신 김준호 기사님입니다.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